네, 반갑습니다. 자,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밤 8시 9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죠. 자, 우선 환율 차트 먼저 한번 간단히 보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것이 이제 환율이고 아래가 코스피인데요. 지금 현재 환율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환율은 당분간은 요 11선과 요 21선, 61선 요 사이에 박스권에서 당분간 좀 횡보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오늘 갑자기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면서 갑자기 환율이 급등을 했다가 다시 밀렸죠. 다시 박스권 안으로 종가상 들어왔는데요. 며칠간 이 박스권에서 좀 머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박스권에서 머문다 그래서 환율이 그 자리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장중에는 계속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위를 가게 되면 오늘 고점 자리 근처까지 한번 또 더 위로 솟을 수도 있고요. 아래로 가게 되면 이제 1165원, 1167원까지 또 내릴 수도 있고요. 그런 박스권을 며칠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방향성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1파 상승 이후에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코스피는 상당히 좀 많이 빠지겠죠. 근데 그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지만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좀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지금은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환율이 박스권에 갇혔기 때문에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우리가 지금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께 지수가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현금 보유를 최대한 해 놓으시고요. 굳이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단기로만 짧게 매매하시고 나오셔야 되고요. 그런 단기 매매가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현금 보유하시고 기다리라고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종목별로 가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가격 정도 오면 한번 그때는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때는 코스피 지수하고 그 다음에 환율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의 보조지표 그 다음에 종목별 제가 말씀드린 가격들을 체크하시면서 저점을 좀 우리가 잡아 나가야 될 듯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장중에는요, 제가 2차 지지선인 요 자리, 2135포인트까지 장중에는 빠졌다가 종가상으로는 다시 2150까지 올려놨습니다. 장중에는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2100까지도 2100포인트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지금도 그 가능성은 저는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라도. 근데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지지선 무너지고 2차 지지선까지 장중에 내려왔다가 다시 종가상으로 1차 지지선 2150까지 올려놨습니다. 어쨌든 코스피는 뭐 2100이 온다면 우리가 베팅을 해볼만 하겠죠. 2100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 지표는 아직 완전히 바닥에 온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듯 하고요. 어쨌든요. 그 다음에 환율은 아까 박스권에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예단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면 종목별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가격이 있는데 셀리버리가 여러분 그때 메모하신 가격에 보면 58,000원, 58,500원 정도 대략 한 58,500원 정도면 전후 정도면 좀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대략 제가 예상을 말씀드려 봤는데 오늘 59,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1% 정도 차이가 났죠. 제 예상 가격보다요. 일단은 요 자리가 지금 저는 59,200원이 완전한 저점인지는 지금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 시장은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동안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상승 추세선상에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단지 상승 추세선상에서 눌림목을 받아야 될 자리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 보고 있고요. 그 조정의 이유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외부 요인이든 내부 요인이든 간에 시장은 어차피 조정받을 자리가 나왔었죠. 이미, 그죠?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단지 핑계거리가 이 외부 요인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네. 자, 셀리버리는 오늘 59,000원이 저점이지만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죠. 58,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21선을 장중에 살짝 깨는 모양도 놓을 수 있겠지만, 대략 제가 말씀드린 오늘 저점 59,000원이나 제가 말씀드린 한 58,000원, 8,500원 정도에서는 좀 담아 두셔도 괜찮습니다. 크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 이제는 셀리버리도 58,000원이나 58,500원 정도 오면 좀 분할해서 조금 담아 보시고요. 일부만요. 포트에 좀 담아 보시죠. 만약에 셀리버리에 관심 있으신 분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산 퓨어셀은 지난번에 제가 가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좀 애매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이 두산 퓨어셀을 말씀을 드릴 때요, 하나 둘 셋 넷 이 종목이 5파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5파 하락이 제대로 나오질 않고, 제가 그때 이런 말 했죠. 여기 저점하고 여기 저점이 물론 종가상으로는 이 종목이 이 저점보다 낮기 때문에 5파가 완료가 됐지만 너무 조잡하게 저점을 만들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5파를 그리고 올라가다가 5파가 완성이 되고서 다시 급락이 나왔는데, 이번에 종가는 제대로 요 저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저점인 7,560원은 저는 이젠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간이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7,560원은 좀 쉽게 깰 자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7,560원을 깬다 하더라도 7,200~300원 이하로는 절대 빠지지 않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란 말을 쓰면 안 되겠네요. 네. 어쨌든 7,560원 요 자리는 저는 두산 퓨어셀은 좀 오늘 저점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어떤 분께서 질문을 몇 번 주셔가지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사야 될까요? 샀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요. 말씀하신 가격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 버렸는데 지금이라도 따라갈까요? 라고 말씀하신 분 계셨는데요. 지금이라도 따라갈까요? 라고 말씀하신 분한테는 제가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드렸고 조금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샀다라고 말씀하신 분한테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좀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는 그 가격에 맞는 종목도 있고요. 두산 퓨어셀은 저점이 7,560원 정도가 거의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두산 퓨어셀이 내일 반등을 좀 주겠죠. 내일 반등을 주게 되면 7,900원이든 한 8,000원까지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밀렸다가 가지 않을까,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은 5일선이나 11선, 21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 급등하기 힘들고요. 단지 이 5일선과 캔들이 너무 차이가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5일선을 좀 맞이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유에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미국하고 이란하고 지금은 어떤 전면전이나 어떤 확산되는 그런 전쟁보다는 그냥 여러분도 어느 정도 매스컴을 들었겠지만은 그냥 트럼프도 또 나름대로 체면이 있으니까 만약에 며칠 뒤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부 지역에 공습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지역에 미사일을 쏜다든지 정도로 해서 이란 본토에다가 미국 육군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점령하는 그런 모양은 나오지 않을 듯 하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시장은 미국이 공습을 한다든지 미사일을 쐈을 때 시장은 또 출렁일 수가 있거든요. 한두 번 정도는 좀 출렁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일 올라갈 때는 잠깐 단기로 매매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또 짧게 자르시고 또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5일선에서 막힐 가능성이 많거든요. 대부분 종목 중에 5일선이 급하게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자, 짧게 자르고 나오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저점에서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또 한두 번 출렁일 때요. 자, 그 다음에 지노믹터리라는 종목도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요 저점에서 거의 근처에 와 있죠. 19,800원, 2만원 정도 되는데요. 요 자리 저점을 지금 현재 쓰리봉을 만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요렇게 박스권, 요 위에 수평선을 내꺼놨죠. 요 위에 고점과 요 저점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요. 아니면 이 저점을 살짝 이탈하게 되면요.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18,000원 정도, 18,000원 정도는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만약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면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런 종목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진입할 필요는 없겠죠. 요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요 자리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관심 있으신 분은 매매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KMW요. 자, KMW도 제가 지난번에 쪽지에는 53,000원, 3,500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저는 한 51,500원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요. 21선, 만약에 더 밀리게 되면 21선이 얼마죠? 예, 51,300원, 51,500원 정도요. 만약에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이게 되면 KMW는 51,500원 정도까지도 하락을 열어두셔야 되는데 오늘 저점이 52,100원입니다. 불과 1%밖에 남지 않았죠. 이 종목도요. 그래서 코스닥의 나름대로 우량주들은 이 종목도 분명히 외국인이나 기관 누가 하나 들어왔을 겁니다. 다 들어왔네요.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자, 이런 종목들은 네,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오면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저점에서 불과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만약에 더 빠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KMW 같은 종목도 좀 오늘이 저점에 좀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젠백스요. 자, 젠백스는 제가 여러분께 3만 장중에 37,200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여러분께 젠백스는 35,000원까지 가격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34,750원, 종가는 34,950원을 찍었습니다. 만약에 젠백스도요, 지금 이 자리가 저점으로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저는 만약에 한두 번 더 흔들리게 되면 젠백스도 33,000원 정도, 33,500원 정도까지 조금 추가 하락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만약에 오늘 사시지 못하신 분은 33,000원이나 33,500원까지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 좀 일부 포트에 담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이제 없죠. 메지온요. 메지온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죠. 자, 메지온도 내일 좀 반등이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더 밀리게 되면 요 지점요. 15,100원인가 15,300원인가 200원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자리 오늘 167,800원이 왔는데요. 15만 한 5천원 정도에서 15만원 정도 그 정도 오면 사볼만 하죠.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이 저점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저점이요. 일단은 오늘 매수하신 분은 그냥 홀딩 하시고요. 왜냐면 빠져봤자 크게 많이 빠지진 않는데 아직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현금을 좀 들고 계시다가 시장이 한두 번 정도 좀 더 저는 요동을 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요동을 치게 되면 제가 아까 젠백스 같은 종목 가격 말씀드렸습니다. 33,000원, 33,500원 정도 말씀 다시 드렸고요. 그 다음에 KMW도 제가 한 1% 정도 더 빠지는 자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산 퓨어셀 같은 종목 오늘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산 퓨어셀은 오늘 저점을 만약에 깬다 하게 되면 뭐 7,300원, 2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점이 7,560원인가 80원이었죠.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오늘 두산 퓨어셀은 기간이 워낙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저점이 아마도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 외에 이제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은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요. 한국석유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파동으로는 사실은 완전히 끝났다고 사실은 볼 수는 없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파동으로는 기관 외국인이 다 팔았네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눌려진다 하더라도요, 시장이 한두 번 흔들릴 때 또 언제 급등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은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잘못 들어가면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많이 먹으려 하다가 많이 잃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시장에 있는 가격 종목들이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을 쳐다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많이 내려온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싸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하시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종목 잘못하면 골로 갈 수 있으니까요. 자, SH에너지화학도 보면 하나, 둘, 셋, 내일 조정받고 이렇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런 종목들은요 꼭 5파대로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크게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골로 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많이 떴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떠버렸지 않습니까? 네, 많이 빠진 종목을 관심 가집시오. 정리를 하게 되면요, 지금 환율은 박스권에서 당분간은 행보를 하겠고요. 11선과 60일선, 20일 사이에서 장중엔 일시적으로 박스권을 뭐 뚫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박스권에서 좀 며칠 행보를 하면서 방향성이 나올 듯 하고요. 그 방향성이 위인지 아래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종목을 보니까, 개별 종목들을 보니까 저점이 나온 종목도 있고, 오늘 또 일부 종목들은 또 저점이 아직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청기계 같은 종목들은 기관의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도가 들어왔죠. 오늘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의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종목들은 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점을 깰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두 번 흔들리게 되면요. 오늘 저점이 2,500원인데 이런 종목들은 2,200~3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요. 만약에. 그 다음에 한창제지 같은 종목도, 오늘 제가 아침에 바로 팔아와 말씀드렸죠. 한창제지 같은 종목도 지금 기관의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늘 저점을 깰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흔들리게 되면 2,600원 정도까지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장중에는요. 근데 이런 종목은 미리 2,600원이 내려온다 해서 여러분 바로 잡지 마시고요. 기관의 외국인이 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는 기관 외국인이 진입하는 종목 위주로 안전하게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창제지 같은 종목도 오늘 저점을 흔들릴 때는 한 번 더 깰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미리 지금 진입하시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자, 현금을 쥐고 계시는 분들은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한두 번 정도 기회가 올 수도 있을까. 내일은 아니지만 뭐 적어도 뭐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 혹시라도 한두 번 기회가 오면 그때 진입을 하시고요. 그러다가 돌아서면 어떻게 합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외바닥 하락은 없습니다. 적어도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힘이 밖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바닥에서 상승하게 되면 당장 5일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며칠 빠졌기 때문에 5일선에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조금 밀릴 수가 있거든요. 또는 11선이 꺾여 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급등 못합니다. 그래서 하긴 하고 우리가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시장이 좀 괜찮을 것 같죠. 반등이 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좋은 종목 고르셔가지고 짧게 매매하고 다시 한번 현금 보유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오늘 두산 퓨어셀 같은 종목은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빅텍은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빅텍은 미리 말씀드렸죠. 3,500원을 만약에 깨게 되면 그때는 매도하시고, 만약에 3,500원을 깨지 않으시면 그대로 보유 한번 해보시면서 3,600원을 돌파하게 되면 따라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금 보유자들은요. 오늘 빅텍은 상한가를 쳤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께 제가 쪽지를 보내드린 적이 있죠. 그 쪽지에 보면 1차 목표가는 3,800원에서 4,000원이고요. 2차는 제가 4,500원인가 4,450원인가를 여러분께 적어드렸습니다. 오늘 거기까지도 돌파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장중에는 4,700원까지 봤었는데, 사실은요, 혹시나 몰라서 제가 4,450원, 4,500원을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이제 거의 그 목표까지 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나중에 조금 더 상승한다 하더라도 5,000원을 당장 돌파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빅텍은 좀 어느 정도 좀 고점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는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매도 하셨다는 분도 많이 계셨거든요. 자, 우선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